Wow, what a turnout. Welcome and thank you for coming. 안녕하십니까. 티맥스의 글로벌 CTO 잔윤입니다. 어제 날씨가 안 좋아서 살짝 오늘 얼마나 오실까 좀 우려가 됐었는데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바쁘신데도 저희 자리를 같이 해주셔서 자리를 빛내주시는 우리 내빈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오늘 저희가 발표하게 되는 모든 여기 보시는 장표는 이번에 새로 출시하게 되는 티맥스 OS로 지금 실행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기술 혁신으로 4가지 주제를 가지고서 소개를 할 때 모든 데모 여기서 실행되는 것도 저희가 오늘 출시하게 되는 티맥스 OS로 보시게 될 예정입니다. 저희가 좀 더 빨리 여러분을 찾아뵙고 저희 기술의 동향, 제품의 개발 현황 여러분들과 공유했었어야 되는데 저희가 좀 더 성숙된 모습으로 여러분께 찾아뵙고자 오늘에야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저희는 보시는 주제와 같이 기술의 혁신, 새로운 미래라는 주제로 그동안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 준비해온 클라우드에 최적화된 아키텍처 하이파이브 그리고 그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한 4가지 기술의 혁신을 주제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저희가 새로 열어나가고자 하는 새로운 미래 저희 회사의 새로운 비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께서 샌프란시스코로 벡테일이라는 회사로 옮겨가셨기 때문에 미국에서 상당히 오래 생활을 했습니다. 간혹 한국말이 서툴러도 많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어떤 분들이 오셨는지 한번 통계를 내봤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사업 분야별, 그다음에 오른쪽엔 직군별. 그래서 많은 분야에서 오셨고요. 직군별로는 전산, 영업도 많이 오셨네요. 연구개발, 전략 등등.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눈높이에 맞춰서 얘기를 잘 한번 풀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서에서 나오는 다윗과 골리앗 얘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기원전 BC 1020년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 벌어졌던 전쟁에서 양치기 소년 다윗은 무림매를 가지고서 천하무적 거인 골리앗을 한 방에 때려 눕히고 전쟁에서 이긴다는 얘기입니다. 성서학자에 의하면 그 당시 다윗은 무림매에다가 돌을 장착을 하고 초당 6 내지 7회전을 돌리면서 전력을 다해서 골리앗을 향해서 돌을 던졌다고 합니다. 그때의 충격이 아마 현대사회에 권총을 쏴서 총알을 맞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한마디로 총알을 맞아서 그 자리에서 직사를 해버린 것이죠. 이 스토리가 저에게 주는 교훈은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는 전쟁이라도 자기 자신을 파악을 하고 잘 준비하고 내가 저 강자를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면은 약자도 이길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저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한 3가지로 한번 풀이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파격적이고 혁신적인 전술, 무림매의 기술에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자기 자신의 기술을 확신하고 내가 거인 골리앗을 때려 눕힐 수 있다는 확신. 그 다음에 마지막, 우리 이스라엘, 내 나라를 구하겠다는 간절함. 이 3가지가 조합이 돼서 그 전쟁을 이길 수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대사회에서 많은 기업들이 이것을 하려고 무수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Disruptive Innovation, 파기적인 혁명이라고 사전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1995년도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 클레이튼 크리스턴이라는 교수가 정의하고 시장에 던진 이 신조어는 그 이후에 실리콘밸리를 포함해서
모든 스타트업과 벤처 회사의 모티브가 되었고 센세이션처럼 글로벌 비즈니스 사회의 사업의 전략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기업들이 여러분들이 이것을 하려고 1등이 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 파괴적인 혁신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모든 산업에서 그 영역에서 1등을 하고 있는 선도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들은 지속적인 개발과 지속적인 파괴적인 혁신을 통해서 사양을 높여가면서 더 좋은 제품, 품질 있는 서비스를 시장에 내놓으면서 높은 가격을 책정해 가면서 가장 높은 수익을 얻어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파괴적인 혁신이라는 것은 주로 후발 업체가 사용하는 사업 전략으로서 1등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을 책정을 해서 하지만 고객이 쓸만한 것들만 모아서 내놓는 제품의 전략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디스럽티브 이노베이션의 대표적인 사례가 1980년도 비디오 대여 사업에서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시대를 기억하실 겁니다. 동네 어귀마다 하나씩 있었던 이 비디오 대리점. 이 사업이 전성기 때 1992년도에는 전국적으로 한 3만 2천 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국내에서. 같은 시절에 미국에서는 블록버스터라는 업체가 있었죠. 같은 비디오 사업을 통해서 미국 전역에서 승승장구를 하고 있었던 비디오 사업 프랜차이즈 업체였습니다. 그때 헤라성같이 나타난 업체가 있었는데 이 업체가 디스럽티브 이노베이션을 해서 성공한 업체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때 넷플릭스는 파괴적인 비즈니스 모델로 블록버스터를 위협하고 들어갔죠. 연체료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내가 늦게 비디오를 보고 반환을 해도 벌금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내가 어느 나라의 영화를 보듯이 언어, 자막, 그 다음에 화질 이런 기술적인 차이점을 차별화를 둬서 블록버스터를 뛰어넘기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인터넷 기술에 맞불려서 더 좋은 컨텐트, 영화를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그런 파괴적인 혁신을 통해서 결국엔 블록버스터가 넷플릭스를 인수하려는 시도에도 불구하고 2010년도 파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수많은 업체들이 디스럽티브 이노베이션을 시도하는데 과연 성적표는 어떨까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오직 9%만 성공을 한다고 하는군요. 그러면 왜 그 많은 노력에, 그 많은 시도에 많은 것을 노력하지만 왜 디스럽티브 이노베이션이 이렇게 힘들까요? 분석 결과에 의하면 첫 번째, 뚜렷한 목표가 없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시도하는 기술, 사용하는 기술, 파괴적인 기존의 파라다임을 뒤엎을 수 없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세 번째, 그것을 주도하는 주인의 어떤 조직, CEO, 구체적인 사명감이 없었다고 전문가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럼 과연 이 디스럽티브 이노베이션을 성공시키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혁명적인 마인드셋, 뚜렷한 목표와 내 자신을 알고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4차 혁명, 여기 모르시는 분은 아무도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저희는 4차 혁명을 문턱에서 뛰어넘어 많은 기술을 접하면서 미래의 기업의 경쟁력을 가지려고 이런 기술을 접하고 응용하고 뭔가 창출해 내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런 기술들은 우리 생활에 깊숙이 파고들고 있죠. 한 예로 2013년도 하버드 경제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있던 다니엘 네들러라는 친구가 경제, 사회, 문화, 공공 등등 사회의 전 영역에서 벌어지는 사건, 이슈들이 정확하게 주식 가격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예측을 해보고 정확한 가격을 제시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캔쇼를 개발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 당시에 골만삭스가 이 캔쇼를 가지고서 실험을 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마어마하게 쇼킹을 했습니다. 연봉 5억짜리 15명이 4주가 걸려서 해야 됐던 일을 이 캔쇼는 단 5분에 끝내버린 것이죠.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9천만 건의 사건과 이슈들, 이거를 실시간으로 처리해서 6만 5천 건의 여러 가지 재정적인 데이터를 한꺼번에 집결해서 5분 만에 주식이 어떻게 될 건지, 주식의 가격이 어떻게 될 건지 예측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이 사건이 저에게 주는 시사점은 앞으로 여러분의 기업의 생존은 얼만큼 이 빅데이터를 처리하고 빨리 저희 것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의미 있는 가치를 뽑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4차 혁명을 데이터 혁명이라고 일컫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기업은 지금 어떻게 데이터를 처리하고 계신가요? 지금 앉아 계시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기업 안으로 들어온 데이터들 어떻게 저장하고 있고, 어디서 흘러 들어오며 어떤 툴을 사용해서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정확히 알고 계시나요? 잠깐 말씀드리면 데이터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정형, 소위 말하는 아주 잘 정리돼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는 정형 데이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정형 데이터, 저희가 소셜 미디어라고 많이 아시죠? 페이스북 이런 데서 댓글들, 특정 포맷이 없이 무작위로 들어오는 이런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를 수집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음원, 영상 등등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가 기업으로 흘러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회사들은 이것들을 수집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굉장히 고가의 툴을 사용을 해서 수집을 하고 이것을 또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무언가 의미를 찾기 위해서 기업들은 많은 투자를 해서 분석을 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기하학적으로 늘어나는 데이터를 감당할 수 없게 되어버린 것이죠. 시간은 24시간. 이 안에서 한정적인 데이터가 아니라 나날이 데이터는 기하학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소위 말하는 데이터 늪에 빠지기 시작을 했죠. 기업은 더 이상 돈을 들여가지고 장비나 컴퓨팅 서버나 더 이상 구매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졌습니다. 또한 데이터마다 각기의 사일로 형태의 시스템을 구축하다 보니까 필요 없는 자원이 낭비가 됐던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온라인 트랜잭션, 애플리케이션, 데이터베이스, 미들웨어 이렇게 한 통으로 또 구축을 하시고, 이걸 가지고서 또 리포트를 뽑아내기 위해서 이것들을 ETL이라는 툴은 굉장히 비싼 툴을 가지고서 카피를 하고 또 툴을 사용해 가지고 리포트를 뽑아내고, 그 이후에 또 빅데이터가 튀어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둡이라는 걸 또 구축을 하셨죠. 초기에 많은 기업들이 우리도 하둡을 도입을 하자, 그러면 뭔가 빅데이터 인사이트를 우리가 얻겠지. 하지만 큰 오산이었죠. 비싼 툴을 갖추고 설치를 해도 어떤 의미를 저희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트너가 2001년도에 3V라고 정의를 했었죠. 용량, 속도, 다양성. 하지만 이게 부족해가지고 2012년도에 가트너는 재정의를 합니다. 또 다른 V. 그래서 추가적인 분석 처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기업들이 그 다음에 V를 정의하기 시작했습니다. IBM 같은 경우에는 브레스링, 정확성. 저희가 보는 이 빅데이터는 밸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데이터에서 우리 기업한테 줄 수 있는 밸류, 고객의 밸류가 무엇일까? 이거를 도출하는데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여러 가지 유형의 데이터마다 각기 시스템을 구축하다 보니까 기업은 어마어마한 자원을 낭비하게 됐습니다.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애플리케이션 한번 보시죠. 그래서 기술적인 용어로는 티어라고 하는데, 기존까지 저희 기업에서 사용하고 적용했던 3티어 아키텍처가 있습니다.
이거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모든 애플리케이션, 미들웨어, 데이터베이스가 한 덩어리가 돼가지고 사실 클라우드 시대를 앞두고 있는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게 수정도 불가하고 쉽게 전환이 힘든 이런 구조로 돼 있다는 얘기죠. 어떤 비즈니스 프로세스나 뭔가 수정하려면 이 전체 덩어리를 뜯어 고쳐야 되는 이런 굉장히 비효율적인 구조가 지금 현재 구조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타이트하게 커플이 돼 있다라는 거는 프로그램 공수가 어마어마하게 요구되는 이런 현재 이런 구조입니다. 저희가 이제 클라우드로 이제 확장을 되면서 이 모든 것들을 수정을 하려면은 굉장히 세분화시켜야 되는데 굉장히 큰 걸림돌로 지금 막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업들은 클라우드를 보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클라우드를 전환을 하셔야 할까요? 네 가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성, 효율성, 편리성, 민첩성. 더 이상 여러분들은 이 비싼 장비를 구매하지 않으셔도 내가 필요한 만큼 용량과 자원을 그냥 필요한 만큼 구매하고 쓰시면 됩니다. 쓰고 나서는 그냥 반환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프라이빗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갖추고 있는 이 장비를 어떤 특정 조직뿐만이 아니라 전사적으로 자원이 안 쓸 경우에는 이 조직에서도 또 쓸 수 있고 그래서 최적화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QA나 개발이나 어떤 특정 업무에 필요한 자원들 마찬가지로 쉽게 구성을 하셔가지고 그때마다 디플로이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기업이 왜 클라우드로 가야 되냐? 여기에 경쟁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미래의 세계는 클라우드를 구축을 하지 않으시면은 결국엔 도태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클라우드 시장에서 솔루션을 보기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엄청나게 골치 아파진 거죠. 옛날에 초기에 하드웨어를 가정하는 그 초기에 보다도 더 많은 솔루션, 더 많은 대체안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IS, 인프라라고 하죠. 파스, 플랫폼,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뭐 여러 가지 솔루션이 있어가지고 정확하게 우리 기업이 어떤 거를 써야지만 효율적으로 우리 기업 IT로 운영을 할 수 있을까? 전문가가 아니면은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그런 회사들의 제공하는 솔루션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구글의 쿠버네티스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계실 겁니다. 뭐 오픈스택, 오픈시프트 여러 가지 등등. 그들은 절대로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절대 공개를 안 하죠. 그냥 쓰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그 기술을 잘 모르니까 구글이면 뭐 당연히 세계 최고의 뭔가를 주겠지 라는 가정에서 그냥 쓰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안고 있는 문제점들은 기본적으로 클라우드 환경 내에서 IS, 파스 이런 여러 가지 조합에 의한 진짜 연계성의 문제에 봉착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기술 하나하나가 제가 예를 들어 가지고 오라클에서 DB를 쓰고 있는데 이게 과연 클라우드로 옮겨질까?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은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는 오라클 클라우드밖에 지원을 못합니다. 이런 기술적인 거를 뛰어넘지 못한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IS 파스, 아마존도 마찬가지로 자기네 있는 서비스만 그 외의 것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알아서 밴드하고 가서 해결을 하시죠. 이런 속수무책한 무책임적인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사 나중에 이 파스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어서 구성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기업 내에 전문가가 없이는 굉장히 관리하기 힘든 이런 환경이 되어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사스, 여러분들이 사용해서 배포하시는 애플리케이션, 여러분들의 직원들, 여러분들의 고객들이 직면해서 바로 볼 수 있는 이런 애플리케이션들이
사실은 지금 상태에서는 웹 애플리케이션에서 그냥 돌아갑니다. 하지만 아직 클라우드에 최적화가 안 돼 있는 것이죠. 그 애플리케이션이 나중에 어마어마한 유저를 유입을 하고 이게 확장돼서 나가야 되는데 사실 현재 구조로서는 이게 클라우드가 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그냥 돌아가죠. 한 100명의 유저들. 하지만 이게 확장성 있게 과연 늘어날 수 있을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크게 서비스는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매크로와 마이크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매크로는 주로 외부 글로벌 회사에서 제공하는 이런 서비스들, 음성인식, AI, 텐서플로우 이것들을 그냥 제공하는 것도 그냥 API 형태로 갖다 씁니다. 제가 필요해서 제 프로그램에서 API를 연결해서 프로그램도 짜고 하지만은 이 기업 내에 있는 CRM이나 HR이나 분석, 이메일 이런 것들을 클라우드화 시켜줘야 되는데 사실 많은 기업들이 이 서비스 구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툴도 없고 내재되어 있는 기술도 부재하고 굉장히 어려운 태스크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많은 기업들이 클라우드로 전환하기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 바로 보안입니다. 옛날 같으면은 제 회사 안에 서버를 구매해서 설치하고 관리하고 모든 게 제 권한 안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클라우드라는 게 외부 업체에 내 중요한 정보를 맡겨야 되는 상황에서 과연 안전하게 내 모든 자산을 관리해 줄 수 있을까? 그 관리자들이 악의적인 도용을 하면 어떨까? 고의적으로 데이터를 누출시키거나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런 굉장히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픈 소스로 많은 것이 구성돼서 프로그램이 되다 보니까 그 오픈 소스에 대한 취약점들 어떻게 할까? 그 다음에 그 데이터 센터 자체가 재난을 위해서 피해를 보게 되면은 내 데이터는 어떻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디도스 서비스 뭐 잘 많이 들어보셨죠? 지금 내 고객을 24시간 365일 고객을 제공을 해야 되는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되는데 디도스라는 것에 의해서 만약에 서비스가 중단이 되면 내 사업은 어떻게 되는 거지? 등등 여러 가지 보안에 대한 우려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클라우드 전환에 쉽게 옮겨가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많은 산업에서 컴플라이언스라는 것을 많은 기업에서 정의를 하고 클라우드에서는 이렇게 이런 것들이 정책으로 완성이 돼야 된다라는 것으로 많이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TMX가 정의하는 스마트 클라우드는 다음에 보시는 4가지 요건이 있어야 되는데요. 첫 번째, 옛날에 하드웨어 중심의 가상화를 뛰어넘어서 소프트웨어 스마트하게 모든 게 구성이 돼야 됩니다. 소프트웨어 디파인 데이터 센터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는 모든 게 하드웨어적인 물리적인 구성이 아니라 소프트웨어로 가상화돼서 고속도로 모든 것을 처리해야 됩니다. 두 번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 IS나 파스가 아닌 통합적인 아키텍처로서 모든 게 관리가 쉬워야 됩니다. 세 번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안,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그 데이터 센터가 여러 고객을 한꺼번에 입점시켜서 관리해야 되는 이 환경에서는 보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여러분들이 만들고 제공하는 이 애플리케이션, 진정한 SaaS로 구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난제를 극복하고 최적의 클라우드 아키텍처를 TMX로 오늘 소개를 합니다. 하이파이브라고 합니다. 하이파이브, 뭐 잘 아시죠? 주로 북미 지역에서 쓰는 제스처. 5개의 손가락을 높이 치들고 손뼉을 치면서 바로 그거야. 파이팅. 너 잘했어. 이런 뜻도 있고 저희가 기술적으로 푼 내용은 이 번호 5개가 기존에 여러 가지 제한점이 있었던 3티어에서 5개로 세분화했다는 거. 그 다음에 앞에 하이는 이 아키텍처의
5가지 속성, 최고의 속성을 나타내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3티어, 크게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미드웨어, 제우스가 이쪽에 올라가죠. 그 다음에 DBMS,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데이터를 저장하는. 여기서 저희는 5티어로 추가적으로 세분화했습니다. 그 이유는 클라우드 환경에서 모든 것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간결하게, 고속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세분화한 것이죠. 그래서 클라이언트는 뭐 그대로 클라이언트라고 하지만은 저희가 모든 것을 좀 직관적으로 풀었습니다. 일일이 자바스크립트나 HTML 프로그램을 안 하셔도 저희가 제공하는 TMX 원 플랫폼이라는 UI 툴을 사용하시게 되면 좀 더 직관적으로 GUI 형태로 그냥 드래그를 하시게 되면은 프로그램을 안 짜셔도 서비스가 바로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미들웨어를 2가지 티어로 나눴습니다. 앞단의 인터페이스는 비즈니스의 여러 가지 인터페이스, 프로토콜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저희가 수용을 해서 그 프로토콜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별도로 안 짜도 저희가 간단한 설정에 의해서 모든 것을 생성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비즈니스, 여기서는 워크플로우가 되겠죠. 서비스 구현할 때 어떤 것을 콜하고 어떤 걸 조합을 해서 만들 때 쉽게, 또 변형조차도 쉽게 간단하게 조합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이 원하시는 서비스를 구현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DB는 저희가 데이터 서버와 스토리지 서버로 세분화가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획기적인 기술이고 세계적으로도 이걸 할 수 있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이룬 것은 데이터의 분산 저장입니다. 소위 오라클도 현재 이걸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서버 부분에서는 저희가 고성능 큐리, 그러니까 모든 데이터는 스토리지 서버에 저장이 되고요. 데이터 서버는 SQL을 받게 되면은 이거를 굉장히 고성능으로 처리해서 어떤 데이터의 유형의 데이터가 들어오더라도 해당 스토리지 서버에다가 분산시켜서 클라우드 환경에서 무한대로 확장이 가능하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아키텍처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5가지 속성의 혜택을 받으시게 되는데요. 굉장히 유연하고 모든 게 완벽하게 연계되고 고성능의 클라우드 환경에서 무한대 확장을 보증해주는 보안으로 굉장히 안전한 이런 아키텍처를 오늘 제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들으시게 되는 4가지 기술의 혁신은 첫 번째, 프로존, 클라우드. 기존의 IS나 파스나 VMware나 컨테이너를 뛰어넘어서 완벽하게 클라우드 환경에서 여러분들의 모든 자산을 보안적으로 보호해 줄 수 있는 클라우드. 두 번째, TMX OS입니다. 4차 혁명은 지능의 초연결 시대라고 하죠. 데이터가 원활하게 한 곳에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아무런 프로그램 없이 쉽게 흘러다녀야 됩니다. 저희 OS는 기존의 PC, 윈도우의 많은 한계점, 지금 현재 윈도우는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간의 기기관에 연계가 쉽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을 짜야 되고 인터그레이션을 별도로 하셔야 되고 기업 차원에서는 굉장히 많은 공수가 들어가야 되는 그런 독립적인 시스템으로 이렇게 되어버렸죠. 그래서 TMX OS에 대한 혁신,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이크로 서비스, 진정한 SaaS의 구현을 위해서 저희가 소개해드릴 서비스에 대한 혁신, 그 다음에 네 번째 데이터베이스 아키텍처에 대한 혁신, 클라우드 환경에서 어떻게 우리가 분산 처리를 하고 고속으로 큐리를 처리할 것이며, 그 다음에 이런 다양한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4가지 혁신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프로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여러 가지 한계가 기업에 존재하고 있죠.
초기에 시도를 했던 단순한 하드웨어의 가정화, VM웨어. 하지만은 여러 가지 솔루션이 그 위에 더해지다 보니까 이런 연기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복잡한 문제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IS와 파스와의 구조와 서비스가 연기가 잘 돼야 되는데 잘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보안에 대한 불확실성. 저희 프로조는 다른 퍼블릭 서비스 제공자와는 달리 IS와 파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굉장히 컴플리트한 클라우드 솔루션입니다. 클라우드 안에 있는 모든 요소를 서비스화 시켜서 자유자재로 완벽하게 관리를 해주는 클라우드 솔루션이죠. 밑에 보시는 IS는 하드웨어 단에서 저희가 네트워크의 가상화, NFV라고 하죠. 그 다음에 Software Defined Network, SDN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저희 나름대로 굉장히 핵심적인 알고리즘으로 고속의 데이터 처리를 실현했습니다. 파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유형의 데이터들 이런 것들을 자유자재로 어떤 데이터가 들어오든지 관계없이 통합적인 아키텍처로 통합적으로 처리해 줄 수 있는 이런 솔루션을 프로존을 통해서 제공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TMAX OS. 아마 여러분들이 관심이 제일 많으실 부분이 아마 이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희 그 PC를 운영을 하는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를 보시면은 현재 말씀드렸지만은 이 지능의 초연결 시대인 4차 혁명 시대에는 모든 기기와 완벽하게 연기가 돼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인공지능, 블록체인 모든 게 다 데이터가 기반이 되는 기술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원만하게 데이터가 서로가 연계가 안 되면은 사실 어떤 일을 하시든지 태스크라든지 그거 자체가 지능을 가질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윈도우 같은 경우에도 스마트폰이나 다른 기업 호환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기업에서는 할 수 없이 프로그램을 별도로 해야 되고 자원을 투자해서 이 인터그레이션을 만듭니다. 이런 것들이 한계점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가상화를 하기 위해서 자기네 하드웨어에 고객들을 종속시키기 위해서 윈도우 서버 위에 버추얼 머신을 올리고 또 거기다 윈도우를 올립니다.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아주 기형적으로 그렇게 끌고 나가는 것들이죠, 고객들이. 그 다음에 작년도에 이 랜섬웨어라는 걸 통해서 한국 기업이 손해본 액수가 무려 77조 원이라고 됩니다.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왜 많은 기업들은 마이크로소프트 말고 다른 것은 솔루션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말고 다른 대체안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피해를 그냥 바꾸서 그냥 이겨내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꿈꾸는 TMAX OS는 기능적으로 이런 모든 기기의 연계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세상은 리눅스로 연결이 될 거라고 보는데 저희 TMAX OS는 PC의 운영체이기도 하지만 완벽하게 리눅스 기기와의 호환을 통해서 모든 기기와의 데이터에 원활한 데이터 연계를 가능하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집에 있는 IoT 게이트웨이, 케이블 모뎀이라고 있죠. 그리고 집에 모두 PC 한 대씩 다 있습니다. 왜 이렇게 별도로 기기를 가지고 계셔야 되나요? 앞으로의 TMAX OS를 깔린 PC만으로도 더 이상 IoT에 다른 기기가 필요 없고 케이블의 모뎀이 필요 없고 완벽하게 기계 하나로 TMAX OS가 운영되는 기계 하나로 모든 게 연결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TMAX OS, 리눅스 연결을 가능하게 해주는 우리 TMAX OS를 통해서
클라우드의 일원화를 이름으로 해서 PC의 가상화 등등 자원을 최대한도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플랫폼이 저희 바로 TMAX OS입니다. 저희 TMAX OS는 오픈소스의 커널을 더 향상시켜서 많은 부분에서 차별화를 뒀습니다. 컴포짓 윈도우 매니저를 통해서 CPU, PC가 쓰는 모든 자원을 최대한도로 최적화했고, 그래픽 엔진을 저희 독자적인 기술로 만들어서 디스플레이를 보다 빨리 구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컨테이너 기술로 완벽하게 보안 체계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저희만의 독자적인 기술로 완벽하게 윈도우 호환 레이어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애플리케이션 또한 저희 TMAX OS에서 문제없이 실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업무의 효율을 위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같이 TMAX 오피스 저희가 출시했고요. 한컴, 그 다음에 카카오톡도 거의 완성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에 그들의 횡포에 휘둘리지 않으셔도 저희 국산의 기술로 저희만의 노하우로 만든 우리 제품으로 이제 여러분들의 모든 업무를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서비스 부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3티어의 아키텍처의 한계, 모든 게 덩어리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어떤 부분을 변경을 하려면 모든 걸 다 통째로 뜯어 고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은 여기서 그냥 포기하죠. 아, 이거 도저히 못하겠다. 자원도 없고 돈도 없고. 그래서 외부의 업체, 글로벌 업체의 매크로 서비스만을 그냥 활용하는, 그렇게 그냥 전환을 합니다. 포기하는 거죠. 진정한 SaaS를 구현할 수 없어서. 그리고 특정 UI 업체나 이 IDE, 툴을 개발하는 업체, 그걸 써보기도 하지만은 진정한 원천의 클라우드 기술이 없기 때문에 진정한 SaaS를 구현을 못 해줍니다. 이런 한계점을 뛰어넘기 위해서 저희 TMAX는 프로사스 프레임워크를 소개합니다. 프로사스 프레임워크는 크게 세 가지 제품으로 이루어졌는데요. TOP, TMAX 원 플랫폼. 그래서 완벽하게 GUI 기반의 인터페이스로 프로그램을 최소화하는 툴로서 여러분들이 GUI 개념에서 마우스를 클릭하면은 자동적으로 자바스크립트 프로그램을 안 하셔도 UI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애니링크, 앞단에서 여러 가지의 비즈니스 채널들, 인터페이스, 프로토콜 일일이 프로그램으로 맞추지 않으셔도 애니링크가 통합적으로 관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프로 압젝, 개발 환경이기도 하면서 이 안에 저희의 인공지능, 여러 가지 BI 등을 포함을 해서 여러분의 서비스 구현에 완벽한 서비스 오케스트레이션을 가능하게 해주는 툴입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는 어떤 프로그램을 쓰시든지 여러분들이 아무런 프로그램으로 쓰셔도 서비스 생성이 가능하고요. 세분화된 마이크로 서비스는 클라우드 환경에서 자원 활용해서 쪼개지다 보니까 여기저기 분배가 가능하고 굉장히 효율적으로 클라우드 환경을 운영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많이 투자를 하셨던 이 프로그램 안 하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프로사스를 통해서 진정의 마이크로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데이터 아키텍처 혁신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데이터의 유형에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툴이 없고, 현재 데이터베이스 기술로는 오라클도 이 마스터 노드를 클라우드 환경에서 완벽하게 확장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존도 오라라고 했지만은 마이스QL DB고요. 절대로 클러스터 기능이 없는 그런 굉장히 멍청한 DB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향하는 여기서는 완벽한 DB, 분산 저장을 할 수 있는 무한대 확장이 가능한 DB를 이번 TMAX가 이 하이파이 아키텍처를 통해서 선보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쪽에서는
빅데이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기하학적으로 늘어나는 이 데이터를 처리를 하셔야 되는데 일일이 데이터를 분석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업들은 많은 중요한 데이터를 지금 놓치고 계십니다. 고속의 데이터, 많은 것들을 처리하셔야 되는데 그냥 빠져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기업들은 속수무책으로 처리를 못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이퍼로더라는 것은 데이터를 분석하지 않아도 곧바로 스토리지로 적재를 할 수 있고 데이터 유형을 그 자리에서 바로 알아차린다는 얘기죠. 그리고 분산 저장, 저희가 DB 서버와 스토리지 서버를 분산을 시켜서 고성능으로 SQL을 처리하고 분산을 처리해서 무한대 확장의 스토리지를 제공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유형이 달라도 통합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고 시스 매니저를 통해서 부하가 전혀 없는 온라인 트랜잭션 DB는 그대로 고성능으로 돌아가고 별도로 로깅이나 트레이싱도 아무런 부하 없이 처리할 수 있다는 이런 혁신을 일궈냈습니다. 저희 팀엑스는 보시는 5가지 영역에서 독자적이고 파괴적인 기술로 새로운 미래를 열어 나가고자 합니다. OS, 클라우드, 빅데이터, 블록체인. 몇 가지 예를 들면 아마 다음 내년도에 팀엑스 데이는 이런 신기술,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연구하고 있는 이 AI, 블록체인 아마 대거로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한 예를 들면은 보다 주체적으로 안전하게 자기 개인의 정보를 관리해 줄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의 스마트 퍼슨, 그 다음에 우리나라를 국가 차원에서 좀 더 정확하게 재난 예측을 하고 해결할 수 있는 스마트 네이션, 그 다음에 3D 프린터 기반의 스마트 팩토리 등등.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은 저희 팀엑스는 AI, 블록체인에 굉장히 활발하게 연구 과제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가치는 5가지입니다. 좀 더 똑똑하고 안정성이 있고 보다 보안이 강화되고 클라우드 환경에서 무한대로 확대가 가능한,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여러분 기업들에게 돈을 절감할 수 있는 이런 솔루션, 이런 가치를 여러분들께 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미래를 만들어 나가고자 저희 팀엑스는 오늘 프로존 데이터 센터를 공식적으로 오픈을 했고, 여러분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기술의 한계점, 이런 기술의 인터그레이션 등을 검증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21년도에 우리 춘천에 건립하게 될 춘천 데이터 센터, 이런 센터를 통해서 기존에 있는 프로존 데이터 센터의 연장선에서 MC 클라우드라고 하죠. 최근에 나온 이런 것까지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팀엑스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최적화되고 좋은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글로벌로 본격적으로 저희가 오늘 소개하는 이런 제품들을 가지고 글로벌 사업을 시작할 거고, 그 다음에 글로벌 컨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저희 클라우드 환경 내에서 가장 좋은 솔루션, 가장 좋은 가치를 줄 수 있는 이런 파트너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난주에 월드컵 보셨죠? 거의 불가능하게 생각했던 세계 1호의 독일 팀을 2대 0으로 이겼습니다. 그 누가 이거를 예측했겠습니까? 하지만은 2대 0으로 승리를 이끌어낸 우리 팀 한 명 한 명을 생각을 하면은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하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량, 축구 실력 한번 최선을 다해서 풀어보자. 그리고 마지막, 대한민국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위해서 뭔가 해보자 라는 이런 간절한 3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 기적을 이뤄내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저희 팀엑스는 21년 동안 굉장히 외로운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는 게 뭐 아시겠지만은 OS를 포함해서 쉽지 않은 기술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저희가 유일하고, 하지만 저희는 이 길을 숙명으로 생각을 합니다. 선택의 길이 아니라 숙명적으로 받아들이고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이 길을 걸어갈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안주하지 않고 OS, 클라우드, 저희의 대한민국의 기술을 한번 세계에 나가서 멋지게 한번 뽐내보려고 합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은 뭐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IT 기술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행사를 통해서 새로 소개하는 이 제품들 더욱더 정진하면서 저희 있는 기술 더 다듬어서 글로벌 시장에서 마음껏 우뚝 설 수 있는, 뽐낼 수 있는 그런 기술로 만들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